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도 각 잡고 찍는 영상은 아니고 오늘은 각 잡고 찍는 영상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번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엔클렉스라는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달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또 정보만 드리는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은 또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채널이 너무 또 진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사실 그렇게 또 진지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 간호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간호학과도 졸업을 했고, 그리고 간호사로서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이제 전달드리고 있는 엔클렉스 시험과 관련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길들을 다 걸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내용들에서 조금씩 추려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영상들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 기재를 했었던 엔클렉스 독학 어떻게 하나요? 라는 영상을 아무래도 좀 기존에 이제 기재를 했던 영상들보다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이제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걸로 또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법에 대한 이제 좀 쉐어를 하면은 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고, 특히나 저도 이제 블로그를 이제 수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블로그라는 플랫폼은 간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학과를 진학하고자 하시는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간호학과에서 재학을 하고 계시는 간호학생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이제 다양한 이제 연령대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제 RN 프라스템 Q&A라는 이제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던 것도 사실은 이제 간호학과에 현재 재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한 지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좀 옛날의 기억들을 조금 끄집어내기는 해야 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제 엔클렉스 공부 관련해서 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대학교 때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좀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당시에도 이제 저는 공부를 좀 저만의 자료들을 만들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제 메일함에 다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기억이기는 하나 그래도 제가 했던 공부 방법도 이제 간호학과를 재학하시는 이제 학생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또 대학생 때 얘기를 하려고 해서 왜 이렇게 부끄럽지? 대학교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후드티도 입고 왔어요 오늘은. 아무튼 그렇고 이제 또 오늘 제가 그 영상 제목에다가 또 제가 뭐 차적 졸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 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워낙에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당시 때 공부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어떠한 이제 집단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었냐에 따라서 좀 또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막 차적으로 졸업을 했느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싶지는 사실은 않은데, 제가 또 오늘 꿀팁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제목 안 하면은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성적보다는 제가 그때 간호학과를 재학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던 저의 그 과거의 모습 자체가 사실 저는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학교 때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끄집어 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차석 졸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이게 증명을 안 하면은 또 거짓말 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성적 증명서를 또 출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또 약간 좀 증명을 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제 소개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 성적 증명서도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이게 약간 그 제가 졸업 당시에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성적 증명서가 발급될 때는 약간 뭐 편입생 분들하고 이렇게 좀 섞여서 성적 증명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늦게 졸업하신 분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제가 그 등수가 1등에 밀려서 석차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제 이제 성적이랑 그리고 제 이제 뭐 석차 이런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성적 증명서가 맞고요. 성적은 이제 저는 전체 학점은 4.22로 졸업을 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학년 재적수 137명 중에서 3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좀 늦게 졸업하신 분하고 섞이면서 성적 증명서가 이제 1등이 좀 밀려나게 나왔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졸업할 때 그 단상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는데, 그 대한간호협회 표창장을 이제 주시면서, 그리고 그때 그거를 받았어요. 선물을. 무슨 그 예전에 브랜드 중에 메트로 땡땡이라는 데서 그 시계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시계 뒷면에 대한간호협회 표창장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시계를 주셨었는데 한 번도 쓰진 않았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사실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총 4가지 항목을 들고 왔고, 이제 첫 번째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목차 정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공부 자료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사용했던 암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간호학이라든지 여러 의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메디컬 파트의 이제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암기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본인이 버티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거 관련돼서도 얘기를 뭐 잠깐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프라하쌤과 함께 저의 공부 방법은 어땠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목차 정리인데요. 제가 이 목차 정리와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그 엔클렉스 공부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도 저는 항상 목차 정리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약간 이 목차 정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에 대해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목차인 즉슨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할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떠한 공부를 하던 간 이제 뭐 영어 관련된 시험을 보든 뭐 이렇게 간호학 관련된 시험을 보든 기타 등등 항상 목차 정리를 맨 앞에다가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할 때 만들었었던 공부 자료들을 이렇게 좀 뽑아왔어요. 이게 다 지금 메일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인 간호 관리 그리고 간호화법 이렇게 그냥 세 가지 한번 예시로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다 자료들의 앞면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목차 정리를 먼저 좀 해놓고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시험 기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본다라는 시험 범위가 있으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내가 오늘은 조직화 이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안에는 뭐뭐뭐가 들어있었다 라는 것을 바로 머릿속에 딱 체계화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공부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앞에 목차 정리를 딱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차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강조하는 공부 방법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목차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성인간호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특정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맨 앞쪽에다가 이제 좀 주요 용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단원에서 내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뭐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맨 앞에다가 써놓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두 번째 본인만의 공부 자료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사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간호학과도 막 마냥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대학교 2학년부터 이제 슬슬슬슬 이제 너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간호학과를 재학을 할 때 교수님들께서 보통 이제 전공 책을 이제 사라고 하시면서 또 강의는 다 PPT로 하시고 또 PPT 자료도 나눠주시고 뭐 여러 각종 유인물도 나눠주시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특정한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내용은 요것만 있는데 이제 책 요만한 거 있지, 그리고 PPT 자료 또 요만한 거 있지, 또 유인물 이만큼 있지 하니까 공부를 한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책 봤다가 PPT 봤다가 유인물 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의력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내 팔도 진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 내용에서 막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필기를 하잖아요. 그 필기 내용과 PPT 내용과 유인물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도합을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의 이제 그 공부 자료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은 이유는 이제 제가 한 이제 특정 파트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출력을 했었던 거고요.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항상 여기는 성인간호학 뭐 몇 번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요 용어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이번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조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철대사 부분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어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응고 단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왜 비워놨냐면 그 비워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PPT 자료라든지 혹은 전공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모식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제가 출력을 하거나 PPT에 있는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비워놓고 그러한 이미지나 모식도 자료들을 한 번씩 다 그려봤어요. 직접 손으로 써보고. 그래서 사실 그 이미지라든지 모식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공부 자료들에 들어있냐.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특정 텍스트 어떤 내용인데 이미지와 모식도가 강의 책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제 모식도나 이미지를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려봄으로써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 이제 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보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머릿속에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했을 때는 이러한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구나 하는 그러한 장면 자체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제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 도중에도 만약에 그거 제가 그렸던 이미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제로 그려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강의책 그리고 PPT 자료 유인물 이런 것들을 다 컴바인을 하고 이미지와 모식도는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나만의 공부 자료를 만들었고, 저는 전 과목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뭐 간호학, 법, 간호관리학, 지역사회 간호학 한 과목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 시험 기간에 포함되는 과목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저는 항상 학교 갈 때 그 왜 이제 대학교 그
근처에 항상 이렇게 뭐 프린트 이렇게 제본해주는 그런 곳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거기 가가지고 저는 제가 만든 공부 자료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갔던 기억이 많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정말 봐야 되는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는 공부 자료들을 다 만들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험 기간 때 뭐 전공책 이런 거 다 들고 갈 필요 없고 교수님들 나눠줄 PPT 이만한 거 들고 갈 필요 없었고 딱 이런 파일 하나만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그리고 그리고 항상 제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 자료를 만들 때 이 옆에다가 항상 좀 그 필기할 만한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관식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주관식 문제도 여기 이제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다가 이제 다 적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관식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저만의 공부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기법인데 여러분 사실 그 간호학은 그 암기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암기를 사실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연상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연상기법을 안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다 암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눈으로 딱 찍으면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상교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영어 치환 암기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암기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준비를 한 그 간호와 법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져갔는데 특히 법 같은 경우는 암기하기가 정말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목적 해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만약에 이 내용을 제가 암기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있잖아요. 이거를 다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라고 하면은 뭐 헬스케어로 바꾸고 권리 의무라고 하면은 권리가 영어로 right, 뭐 의무는 obligatio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그러면은 뭐 country 아니면 뭐 local government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어떤 문구 자체에 본인이 영단어로 아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 아닌 부분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영단어를 모르니까 그걸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이 단어를 찾아봤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슨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금방 제가 몇 초 전에 말한 그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이제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생각을 하면 또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제가 영어로 한 거 healthcare, right, obligation, 그리고 country, 그리고 local government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단어로 바꾸는 그 과정 자체를 기억을 하면서 특정 단어라든지 문구들을 암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고요. 그 그림 암기법은 뭐냐면 저는 그림 암기법에서는 약간 이제 그림을 첨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간호화법 내용에서 이제 아랫부분을 볼게요. 그럼 기본 이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게요. 가끔씩 이제 저희가 법 자체를 다 이렇게 기술했어야 되는 그런 시험도 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1, 2, 3, 4 지금 병렬로 나와 있는데 이 1, 2, 3, 4 자체를 1번은 뭐였고 2번은 뭐였고 3번은 뭐였고 이렇게 외우면은 안 외워져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기술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정말 특정 내용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렇게 맞다라고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외워라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교수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니까 또 항상 모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안에 국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존엄, 가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존엄과 가치는 뭐 dignity,
value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스마일 표시를 옆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외워서 모든 국민들이 존엄과 가치를 추구해서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국민들을 그렸잖아요, 안에. 그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개개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해서 이제 healthy라고 적는데, 이제 제가 동그라미로 모든 국민을 표현을 했으니까 그 모든에다가 이제 제도와 여건이니까 뭐 rule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옆에다가. 그러면은 벌써 우리가 하나 두 가지를 벌써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형평이라는 뜻이 또 이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갖게끔 이제 이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안에 그린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equal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이런 형평에 대한 내용들을 또 암기를 했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옆에다가 이제 뭐 퀄리티를 이렇게 뭐 높여준다, 화살표 위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벌써 머릿속에 이 네 가지 내용에 관련한 특정한 그림 자체가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또 이 그림으로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특이하게 이 내용을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 방법을 할 때, 암기를 할 때 우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영어로 바꾸는 그 과정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영 단어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문구를 외울 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영어로 바꾸면서 그렇게 암기를 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한국어보다는 뭔가 영어를 쓰는 게 계속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웬만한 그 간호학 전공 과목들은 사실 저는 그 실습 과목 빼고는 거의 이제 그 B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다 했었다라는 거를 또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간호학은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간호학이든지 혹은 다른 의학계통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암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암기인 즉슨 이제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결과 성과가 정말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거는 약간 이해 학문보다는 우선은 많이 암기하고 받아들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제 많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본인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 방법을 추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앉아 있으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성적을 이제 잘 받아왔었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워낙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막 맨날 풀 메이크업 하고 다니고, 막 힐 신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냥 약간 쟤는 머리가 그냥 좋을 것이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을 것이다. 교수님들도 그러셨었고, 친구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좋은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었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정말 한번 세팅한 공부 방법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겠다라고 되실 수도 있고, 뭐야 이거 다 그냥 다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다른 영상들을 막 다 찾아보거나 제가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막 즐겨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다른 분들이 쉐어를 하시는 공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들 왜 이 영상이 끝났는지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받았으니까 간호학과 재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뭔가 부끄부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도 프라쌤의 번외 영상 첫 번째 영상이었고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앵클렉스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전달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번외 영상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